네, 오늘은 유망 스몰캡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에서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훈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수는 이렇게 괜찮은데 내 종목은 왜 팔았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최근 중소형주들 위주로 시장의 동향은 어떤지 먼저 짚어볼게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수는 괜찮은데 내 종목은 왜 안 오르지? 이런 종목 생각하시는데 사실 중소형주 종목장이 시작이 되면은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일단 뭐 모든 종목이 오르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모멘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골라봐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게 지금 장을 보시면은 사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장은 오르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당연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고 있는 개인 종목들이 좀 빠지는 경우도 많아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이 지금 장의 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종목 픽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지는 시기일 거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적과 모멘텀 두 가지를 다 좀 만족시키는 종목을 픽을 해야 좀 이 장에서 승률이 좀 올라가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유망 스몰캡 종목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6월 11일에 리포트 내고 또 중손에 출연해서 소개해 주셨던 감성 코퍼레이션이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아서 소개해 주실 세 개의 스몰캡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SK 렌터카 보겠습니다. 렌터카 업체인데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수혜 여부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네, 뭐 최근에 많은 분들 제주도 많이 여행 가실 겁니다. 어차피 네. 해외 여행 못 가시고 이제 휴가철 들어섰고 그러면은 제주도를 가면은 렌터카를 당연히 이제 빌리실 거고요. 최근에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렌터카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에 대한 수혜가 이 렌터카 회사로 바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SK 렌터카도 그런 수혜를 지금 바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접근하기 좋은 게 좀 주가가 또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에 따른 지금 매수 타이밍이 전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 게 이 회사가 지금 국내 2위 렌터카 회사고 지금 1위인 이제 롯데렌탈이 또 상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또 반사수혜를 또 이득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1위 업체가 상장을 할 때 또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2위 업체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좀 새롭게 진행이 되게 될 거고, 그러면은 SK 렌터카의 가치도 지금보다는 훨씬 높게 책정이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휴가철이 됐고 제주도 렌터카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에 따른 수혜는 SK 렌터카로 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좀 타이밍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연초에 SK 렌터카 주가가 좀 올랐던 부분이 실적이 좀 잘 나와서였었는데 2분기도 실적 기대감은 충분히 좀 고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주도 쪽에서 단기 렌트 쪽에 실적이 좀 호조가 보이는 상황이고, 이 회사의 이제 장기 렌트 쪽도 좀 무난히 좀 나오고 있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렌터카 회사가 장기 렌트, 단기 렌트,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중고차 판매입니다. 렌터카 기한이 다 된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지금 글로벌리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중고차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호조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하반기도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연간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휴가철 모멘텀 그리고 실적 모멘텀 이 두 가지 부분으로 SK 렌터카 지금 좀 좋게 보이는 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가철은 다가오고 있고 실적은 여전히 좋을 것이며 최근에 주가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만나볼 스몰캡은 RN2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 부품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5G 이야기가 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5G 장비주들이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또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투자가 많이 늦춰졌었고요. 그것 때문에 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투자가 다시 재개가 될 시기가 됐고,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장비 업체보다 RN2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가장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라고 하면은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그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수동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수동 부품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전자기적인 특징을 가진 조그마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재단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은 이 회사의 부품을 사다가 만들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삼성전자나 화웨이나 에릭슨 이런 업체들이 장비를 공급하기 전에 일단 R&D 테크놀로지로부터 물건을 받아와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G 관련돼서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첫 단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R&D 테크놀로지고요. 그리고 이 회사도 앞서 말씀드린 SK 렌터카처럼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래서 바닥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질 부분은 저는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하방은 닫혀 있고 상방은 열려 있는 종목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저는 판단이 서고 그리고 지금 수주 상황 보면은 2분기 실적도 무난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5G 투자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 있을 거고요. 2분기 실적은 크게 무난히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주가 수준에서 충분히 좀 사 모을 수 있는 종목으로 R&D 테크놀로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사는 글로벌 메이저 통신 장비 회사 대부분이 주요 거래처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가 네. 시총이 사실 1,000억대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고객사들을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이런 큰 대형 5G 장비 업체가 주 고객이기 때문에 5G 투자가 재개가 되면은 고민할 필요 없이 좀 사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방 산업의 투자가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미뤄졌는데 통신 장비 관련 종목들 앞으로 투자가 다시 시작이 되면 그에 따른 모멘텀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제 주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178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R&D 테크놀로지였고요. 마지막 스몰캡 유망 세 번째 종목은 그린플러스입니다. 지난 6월 25일에 리포트 업데이트를 네. 하셨더라고요. 좀 추가적으로 들어볼 만한 내용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나와서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린플러스. 네. 일단 실적 2분기 실적과 하반기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고 아마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레포트도 이렇게 좀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로 일단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사실 정책 테마 쪽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적입니다. 왜냐라고 하면은 일단 농촌 쪽 정책을 발표를 할 겁니다. 모든 부분의 정책을 발표를 할 때 농촌 쪽은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농촌 쪽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 필수적으로 사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스마트팜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 장려 정책이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표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국내 스마트팜 1위 업체고 유일한 상장사인 그린플러스가 이런 스마트팜 관련된 농촌 정책의 최대 수혜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좀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또 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 2분기 실적이 저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1분기 때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2분기는 더 좋을 수가 있는 게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이유 자체가 그 정부에서 진행을 하는 스마트팜 밸리 쪽의 수주가 매출로 잡혔기 때문인데 2분기에 잡힐 부분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좋게 될 거고요. 그러면 최대 실적을 2분기 때 달성을 하게 되고 하반기 때는 이 회사가 5월 달에 체결했던 호주 계약건이 실제로 이제 발주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매출에 잡힐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사실 K 스마트팜 수출을 굉장히 좀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거기 주축이 그린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호주 앞서 말씀드린 호주 수출권도 정부랑 같이 들어갔던 거고요.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이 동남아 쪽 그리고 중동 쪽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말 아니면 연내 정부의 주도하에 또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도 이 회사의 추가 모멘텀이 될 수 있어서 실적과 모멘텀 두 가지를 좀 만족시키는 종목으로 그린플러스 그리고 오늘은 정책 관련돼서 수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2분기에 여러 가지 모멘텀과 더불어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하반기는 그러면은 수주나 실적 측면에서 더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상반기가 정부가 이제 진행했던 그 스마트팜 밸리 쪽의 수주가 들어올 거고요. 네. 하반기는 앞서 말씀드린 해외 쪽 수주가 또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상반기에 들어온 거는 정부 주체로 한 거고 하반기는 그 지자체에서 또 진행을 한 그 스마트팜 밸리 조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이 또 수주가 잡힐 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지자체 쪽도
실적으로 잡힌다라고 보면은 이 회사는 또 하반기가 더 좋은 회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 2분기인 4월에서 5월 주가 시세가 좀 분출된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에 모멘텀이 더 많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주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여러분들도 포인트들과 함께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몰캡 유망 종목 지금까지 3개 종목들 만나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KTB 투자증권 김재훈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